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경기뉴스에서는 6.3 지방선거를 통해 시민들의 선택을 받은 당선인들을 만나 앞으로의 시정 구상과 비전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광명시 최초의 삼선시장이라는 새 역사를 쓴 박승원 광명시장과 함께합니다. 앞으로 4년 어떤 광명을 만들어갈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광명시 최초 삼선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쓰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먼저 BTV 시청자분과 광명 시민 여러분께 한 말씀 전해주시죠. 네, B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광명 시민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광명시에서는 처음으로 삼선 시장이라고 하는 아주 막중한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어깨에 한가득 지게의 짐을 실은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일하면서 그 짐을 하나하나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일하면서 더 멋진 광명, 더 나은 광명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선거는 단순한 재선의 연장이 아니라 시장님께 한 번 더 광명을 맡기겠다는 시민들의 어떤 선택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번 결과를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현장에서 선거운동하면서요,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어느 분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믿으니까 잘해. 이런 말씀을 해줄 때 가슴이 울컥했어요. 사실은 시민들께서 이렇게 선택하는 각각 이유가 다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믿으니까 잘해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는 오랫동안 지켜보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더 잘해달라는 그 의미,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가슴이 울컥하기도 했고요. 네. 그동안 8년 동안 시정을 펼치면서 시민들한테 얻었던 그 신뢰 잃지 않고 더욱 잘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더 갖게 됐습니다. 네. 이 당선 직후 가장 먼저 찾은 곳이 안양천과 통학로 같은 시민들의 일상생활 현장이었습니다. 첫 행보를 현장에서 시작하신 이유가 있다면요? 사실은요, 현장이 더 재밌습니다. 현장에 가면 다양한 시민들의 삶의 모습을 보기도 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다양한 이야기들 다 모아서 시정을 펼치는 것이 저희 일이긴 한데 네. 이번 선거가 무척 길었어요. 2달 동안 선거운동을 하면서 정말 많은 시민들 만났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민원들을 들었는데 당선되고 나서 바로 저는 이제 복귀를 할 수가 있잖아요. 네네. 잠깐 휴직했다가 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첫 출근할 때 민원을 들었던 현장에 가서 직접 업무를 확인하고 지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앞으로 제가 일하는 데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현장으로 바로 달려갔고요. 현장을 잘하는 것, 그것이 행정하는 데서 가장 답을 찾아가는 바른 길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장을 먼저 찾아뵌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정말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하잖아요. 네. 앞으로도 현장 행보 기대 네. 계속 해보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4년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광명은 3기 신도시와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야말로 도시의 지도가 크게 바뀌고 네. 있는데 많은 시민들은 앞으로 광명이 어떻게 달라질까 기대도 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걱정을 또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 시장님은 앞으로 이 4년을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나요? 광명은 지금까지 1981년도에 시 개청하고 45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향후에 100년의 도시로 갈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성장하는 도시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4년 동안의 설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난 45년 동안 겪어오면서 광명의 절반은 예전에 지었던 택지 개발을 다시 재개발, 재건축하는 단계에 와 있고 절반 정도는 3기 신도시를 건설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구도심과 신도심 간의 균형 있게 발전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한 거죠. 만약에 이것을 제대로 해놓지 않으면 그 균형이 깨지면서 격차가 발생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도시가 100년 동안 서로 균형 있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3기 신도시가 100년간은 멋진 도시로서의 설계를 잘 해야 되는 거고 또 재개발, 재건축을 시민들이 이 도시에서 떠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설계를 앞으로 4년 동안 정말 잘해야 하기 때문에 그 4년은 미래 100년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기간이라고 생각하고 그 준비를 잘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동안 특히 3기 신도시와 관련해서는 지구계획하고 지금까지 협의해 온 지 한 4, 5년 됐거든요. 네. 아직 구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려면 아직 남아있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 도로나 철도나 녹지나 이 모든 영역을 다시 잘 점검해서 도시를 잘 설계하는 것. 재개발 재건축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들이 잘 모아지고 갈등 없이 명품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을 잘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래 도시를 이야기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교통입니다. 네. 시장님은 여러 철도 사업 가운데에서도 신천한 신림선을 특히 강조하고 계신데요. 이 노선이 광명의 미래를 바꾸는 핵심 철도망이다라고 강조하고 계신데 그 네. 이유가 있다면요? 이번에 선거를 하면서 1호 공약으로 신천한 신림선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신천한 신림선이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아주 핵심적인 새로운 이제 교통 흐름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3기 신도시를 관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흥의 신천에서 3기 신도시인 광명을 거쳐서 하안사거리 그리고 독산역 그리고 신림역까지 가는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동서축을 새롭게 잇는 그런 전철이기 때문에 아마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교통 흐름에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출퇴근 과정에서도 큰 역할을 하는 그러한 새로운 교통축이기 때문에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광명 시민들께서는 이 노선이 빨리 확정되기를 정말 기대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원래는 선거 전에 국토부에서 이것을 확정하기로 했는데 워낙 이 5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의견이 나온 것들이 너무 많아서 이번 7월에 국토부가 확정한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도 네. 조금 늦어질 것 같긴 합니다만 신천한 신림선이 매우 그중에서도 중앙정부에서도 관심 있는 철도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서 이 사업이 잘 될 거라고 믿고 있고요. 지역의 국회의원들과 함께 협력해서 이 사업을 꼭 관철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교통이 도시의 혈관이라면 산업과 문화는 도시의 경쟁력이라고 네. 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K아레나를 단순한 공연장이 아니라 미래의 성장 전략이라고 말씀하셨었잖아요. K아레나가 왜 광명에 유치돼야 하는지 그리고 이 K아레나가 광명시에 유치되면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지 궁금합니다. 문화 강국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현재에도 중요하고 미래도 중요하죠. 문화 강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의 가장 강력한 미래 경쟁력을 가져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3기 신도시 할 때 이 광명시 3기 신도시를 글로벌 문화 수도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수차례 해왔고 그 과정에 K아레나 공연장은 약 5만 명이 수용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K-팝 공연장뿐만 아니라 새로운 문화 산업, 문화 관광을 이끌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중심, 핵심 기지로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 K아레나 공연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특히 3기 신도시 인근 지역은 수도권 서남부 지역에 상당히 많은 산업과 문화와 이런 것들이 뒤쪽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교통이 매우 좋습니다. 네. KTX 광명역에서 아주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은 이것이 최고의 아레나 공연장으로서 유치하기 정말 좋은 교통 환경지혜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놀거리, 그 문화의 어떤 새로운 중심지를 만들어 가는데 수도권에 있는 많은 이 문화 활동하시는 분들이나 또 문화를 즐기시는 분들이 새로운 공간을 창출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K아레나 공연장을 통해서 새로운 문화 도시로 예술 도시를 만들어 가기 위한 그런 계기로 삼고 이번에 준비를 좀 잘하고 있습니다. 네, 꼭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K아레나가 유치가 되면 문화도시 광명으로서의 위상도 한층 높아질 것 같습니다. 네. 네, 시장님께서는 기본 사회를 강조해 오셨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기본 관계라는 새로운 화두를 또 제시하고 계신데 조금은 낯선 개념입니다. 시장님께서 생각하는 기본 관계란 무엇이고 또 지금 우리 사회에 그게 필요한 이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우리 삶에서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행복이잖아요. 근데 그 행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가치들이 있죠. 경쟁도 필요하지만 협동도 필요하고, 우리가 어떤 이기적인 생각도 있지만 이타적인 생각도 필요한 거고, 모두를 생각하는 그러한 협동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사회적 협동을 통한 연대의 정신으로 우리 사회를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 안에서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해 나갈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사회가 점점점 변화해 가면서 분화가 되고 있어요. 1인 가구가 늘어가고 있고, 혼자서 1인 그 기업이나 혼자서 사업하는 게 굉장히 많죠. 그 과정을 통해서 또 고립되고 있는 분들도 많고, 그중에 고립 청년, 고립되는 노인도 많죠. 이런 사회가 점점점 심화되고 있는데, 이것을 극복하는 과정들이 저는 매우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기본적 삶을 지역 안에서 누리면서도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자. 고립된 삶을 끊고 함께 연대해서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가자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취지 속에서 이 사업을 고민하게 됐고요. 광명시가 기본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계획도 세우고 위원회도 구성하고 여러 가지 기본 사회를 위한 정책들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궁극적으로 누구나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기본 관계를 만들어가는 정책을 펼쳐나가자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됐고요. 그 과정에 1차적으로 하는 것이 청년 기본 관계입니다. 청년들이 지역 안에서 서로 창업과 일자리와 공동체 이런 것들을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 그 안에 청년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사회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만들 수 있는 청년 기본 관계 사업을 우선적으로 진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청년 기본 관계 사업을 진행해 나가기로 하셨다고 하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신다면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청년들이 보면 자기 개발, 자기 성장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처음에 그 정보를 이렇게 확보하는 과정에서 온라인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 온라인 참여하는 경우에 2단계, 3단계 가는 과정에서 비용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그 모든 그 정보를 광명시에서 구축하고 그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다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청년들이 그곳에 들어와서 서로 그 정보를 공유하고, 그 정보를 공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그 청년들이 함께 만나서 서로 네트워크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그런 목표를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이 헌법 친화 도시입니다. 헌법 친화 도시 하면 이 지방 정부에서는 사실 익숙치는 않은데요. 시장님은 왜 지금 지방 정부가 헌법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헌법이 국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헌법 정신을 가지고 국가도 운영되어야 되고 지방 정부도 운영되어야 되고 국민들도 헌법의 정신을 가지고 주권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헌법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지 못하고, 또한 그 헌법을 충분히 그 헌법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 의무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얼마 전에 비상계엄을 겪고 나서 우리 사회에서 그런 일들이 또 발생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모든 국민들이 자유롭게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게끔 보장해 줘야 되잖아요. 어떤 권력의 힘에 의해서 폭력이 행사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87년에 개정한 이 헌법에 대한 그 가치를 충분히 이해하고 시민들이 그 학습을 통해서 민주시민 교육을 강화하는 이런 헌법 친화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는 생각을 좀 갖게 됐고, 이번에 공약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모든 가정에 헌법 책자도 좀 배포하고 직장에도 헌법 책자도 배포해서 헌법을 알고 이해하는 그런 국민으로 시민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 교육원도 만들어서 초등학생부터 어르신까지 헌법 교육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필요하면 우리가 시대에 맞는 새로운 개헌, 헌법도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방자치에 대한 그 헌법에 있는 내용은 이렇게 바꿔보자라고 하는 토론도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뭐 헌법이 전문이
한 문장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그 몇 문장으로 돼 있는지 잘 모르고 그리고 1장, 2장, 3장부터 10장까지 되는데 그걸 잘 모르거든요. 지방자치에 관련된 내용은 어떤 것이 들어가 있는지 네. 이런 것들 하나하나 다 배워가면서 거기에 시민으로서 주권자로서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권리를 좀 더 확대해 줄 수 있도록 헌법 친화 도시를 만들어 가는 일을 좀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네. 헌법 친화 도시 익숙치는 않은 개념이지만 네. 또 아주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네, 잘 추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민선 7기는 공공, 공감, 공정, 민선 8기는 혁신, 성장, 상생이었다면 이번에는 민생, 평화, 연대를 시정 가치로 또 제시하셨습니다. 이렇게 정하신 이유가 있다면요? 정말 고민 많이 하면서 이제 정했는데요. 우리가 가장 먹고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민생이잖아요. 민생이 가장 우리의 현실적 가치이고 평화는 일상에서 평화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가장 또 중요한 미래적 가치이기도 합니다. 연대는 이러한 두 가지 가치를 실천적으로 행할 수 있는 가장 큰 실천적 가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민생과 평화를 우리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는 연대적 도시, 연대하는 시민의 삶 이것을 만들어 가자는 취지로 민생, 평화, 연대라는 가치를 시정 가치로 했고요. 특히 광민시가 지역 화폐나 민생 경제에 대한 정책들을 많이 펼치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지역 경제를 더 활성화시키겠다는 의미도 있고요. 또 평화는 기후 위기로부터 그리고 어떤 양극화로부터 이 모든 것을 극복하는 일상에서 평화이기도 하고요. KT에서 광명역에서 평화열차 타고 평양을 거쳐서 유럽으로 가는 그런 꿈도 담은 그런 평화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시민들의 어떤 그 연대를 통해서 함께 실현해 나가자라는 의미로 민생 평화 연대라는 시정 가치를 이렇게 정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광명시가 더욱 기대가 됩니다. 네. 끝으로 시민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광명 시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많은 시민들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이들 위해서 좋은 정책 펼쳐달라, 믿으니까 잘해.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해주면서 그것을 가슴에 하나하나 담아왔습니다. 어느 경비원의 말씀, 어느 청소부의 말씀, 어느 일용 노동자의 말씀 하나하나 가슴에 다 담고 앞으로 4년 동안 열심히 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 광명 시민들이 모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3기 신도시와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도시가 성장하지만 그러나 이 도시 안에서 모든 시민들이 기본적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 사회를 만들어 가는 그 노력도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관심 가지고 함께 많이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민선 9기에도 광명시를 위해 변함없이 힘써주기를 저도 바라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명은 지금 도시의 규모와 모습이 크게 바뀌는 중요한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앞으로의 4년은 광명의 미래 100년을 결정할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박승원 시장이 시민들과 함께 어떤 광명을 만들어갈지 기대해 봅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